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험 잘 보셨죠? 지금 저는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 시험지를 다 채점하고 왔거든요. 몇 분의 이름을 공개할까 하다가 참기로 했어요. 일단 악필인 사람 3사람. 읽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그랬어? 일단은 글씨가 진짜로 읽을 수 없는 분이 한 3분 계셨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글씨를 너무너무 잘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읽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자 같은 경우에도 140 이렇게 써야 되면 그냥 이게 뭐라는 건지. 그래서 첫 번째 글씨 좀 똑바로 쓰세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들어가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이 되는 각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쓰시오 라고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여기 뒤에서 문제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용어만 쓰시면 돼요. 그냥 그 용어만. 근데 이거 줄줄이 자기가 막 해석을 하고 있어. 왜 다시 문제를 쓰고 있냐고요. 답만 쓰라니까. 답지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쪽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질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럼 앞쪽에는 기도라고만 쓰고 뒤쪽에는 폐포라고만 쓰면 되는 건데, 그냥 기도, 폐포 쓰면 되는 건데 본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가 협착되어 있고 폐포가 폐쇄되어서 발생, 이 문장을 왜 쓰고 있냐고요. 답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답에 해당이 되는 데다가 폐포만 써놨어. 그러면 이건 오늘은 그냥 맞았다고 해드렸었는데 기도 없이 그냥 폐포만 들어갔다든지, 일단 이거였나 보다 생각하고 일단 맞게는 해드렸지만은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문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4점에서 제가 이렇게 배정을 했던 것은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당이 되는 것을 끊어야 될 때 정확하게 문장을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문장을 끊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막 이거 줄줄줄줄 써놨어. 그러면은 일일이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 폐쇄성 폐질환 문제가 나왔으니까 마저 얘기하게 되면은 제가 호흡률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예를 들어서 호흡계수, 호흡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입된, 그러니까 소비된 O2 분의, 아예 그냥 이렇게 쓸 거면은 소비된 O2 분의 생성된 CO2의 비율을 말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호흡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쓰던지, 호흡계수라고 한다 라고 쓰던지, 아니면 그냥 이걸 분모 분자식으로 쓰지 않을 거면은 호흡계수는 생성된 CO2를 소비된 O2로 나눈 것이다 라고 그냥 문장을 풀어서 쓰던지 해야 되는데, 이걸 문장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 근데 어중간하게 이제 이거를 쓰다 보니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비된 O2분의 소비된 CO2 막 이렇게 쓰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잖아. 틀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는 있는데, 대략적인 건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용어를 쓰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일단 오늘 부분에서는 채점을 좀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다 틀린 걸로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였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식사요법 문제 3문제 먼저 풀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는 식사요법 부분부터, 그리고 글씨 그냥 매우 잘 쓰시지 않아도 되니까 명조체, 고딕체 안 쓰셔도 돼요. 읽게만 해주세요. 읽게만. 읽을 수 있게만. 자, 첫 번째 문제가 전공 A 1교시 시험지 중에서 8번 문제. 8번 문제 해당이 되는 소화비만 문제 있었잖아요. 자, 볼게요. 소화비만에 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이 용어를 먼저 쓰셔야지.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해당하는 문항을 서술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소화비만은 성인 비만과 달리 시민성에, 그러니까 정신적인 장애, 그 다음에 성인병의 조기 발현, 나중에 이제 정형외과적인 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호흡기 질환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성인 비만에서 비만 치료는 체중 감량, 성인은 체중 감량이 목적이지만은 비만 아동에서는 체중의 감량이 아니라, 아이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 말이 저 몸무게가 다 키로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 들어가야 될 용어는 비만도 감소였어요. 그러니까 비만도 감소라고 쓰셔야 되는데, 제가 채점하면서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문제마다 다 맞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쓰셨어요. 비만도 감소. 한 분이. 비만도 감소라고 정확하게 쓰셨어요. 뭐 체중 감량, 현재 체중 유지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비만도 감소라고 쓰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오늘 사실 먼저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자면은 저 오늘 채점하는데 어렵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다 틀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짝짝짝짝짝 이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의고사가 1, 2, 3, 4회가 있는데 4회 때 제가 오늘 이런 식의 문제를 내줬으면 여러분 좌절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냥 1회 때 문제에서 이따 뒤쪽에 뭐 조리, 그 다음 식품화학 쪽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능검사라든지 사실 관능검사 4점짜리 문제 다 비어 있었거든요. 많이 맞으신 분이 마지막 하나 1점 맞으셨던 분들이 있었고 했었는데 일부러 제가 그냥 안 다뤘던 부분을 좀 다뤄줘야 됐어서 일부러 1회에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 3, 4로 갈수록 뭐 그렇게 이제 하지는 않을 테니까 일부러 1회에서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한번 정리해주고 싶어서 넣었던 거니까 너무 틀렸다고 오늘 답안지 받아들고 막 시험지 쫙쫙 찢으면서 울지 말고 일부러 제가 좀 문제를 그냥 이 부분은 한 번은 다뤄줘야 되겠다 싶어서 넣었던 거니까 나머지 2, 3, 4로 갈수록 그렇게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냈던 건데 여기에서도 한번 어린이, 성인, 그러니까 소아비만 한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키가 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키하고 신장 부분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고려된 비만도의 감소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비만도의 감소.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다음에서 7세 이상의 비만아를 대상으로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체중 감량이 필요한 경우를 서술해봐라 라고 해서 이제 이게 두 번째 2점짜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에서 7세 아이들이 있었고 7세 이상의 아동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성별, 그러니까 남녀, 그 다음에 연령, 성별과 그 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이 BMI, 비만도를 가지고서 들어가는 퍼센트, 백분율을 기준으로 봤던 거였잖아요. 비만도의 백분율.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만도가 25, 30 이게 아니라 이 아이가 전체 성장지수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느냐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85에서 94%까지 해당이 되는 아이들은 과체중이구나 위험하구나 였었고 이 백분율이 95% 이상인 아이들을 비만으로 봤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였던 거예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성인은 25 이랬지만 성인이 아니라 아이들 여기 지금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 백분율 이걸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했었을 때 2세에서 7세는 85에서 94% 아이들 85에서 95% 이상인 경우에 여기에서는 합병증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체중 유지였었죠. 이 아이들은 그냥 체중 유지였던 거였었고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필요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2세에서 7세 아이들 중에서 95% 이상인 아이들 중에서 합병증이 있느냐 없느냐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병증이 있으면 체중 감량 그 다음에 합병증이 없다면 체중 감량을 하지 않는다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제가 초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7세 이상으로 제가 뒀던 거예요. 그럼 7세 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85에서 94% 백분율에 해당이 되는 아이들과 95%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7세 이상에 해당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85에서 94% 아이들 중에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95% 이상은 체중 감량이 들어간다. 이걸 쓰라는 거였어요. 이 내용을 7세 이상에서는. 그리고 자 여기다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할 때 같이 써보세요. 이 소아 비만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발생될 수 있는 합병증을 쓰시고 사실 이 문제를 낼까 하다가 여기까지는 무리인 것 같아서 그냥 합병증이 있는 경우 여기까지 끊었거든요. 합병증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소아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아이들의 합병증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지방간 와요. 그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혈압 와요. 아이들도 당뇨병 와요. 그 다음 이상 지질혈증 와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방간,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고, 하나 더 기억해 놓으세요. 아이들의 경우에 콜레스테롤, 성인의 콜레스테롤의 총 콜레스테롤의 위험 수치는 몇 이상이었어요? 240이었잖아요. 아이들은 몇일까요? 200이에요. 기억해 놓으세요. 아이들의 경우에 콜레스테롤 그 진단 수치는 200mg/dL 이상인 경우, 콜레스테롤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정확하게 비만도 감소, 7세 이상에서 성별 연령에 따른 BMI 100분위 비율에서 85, 94% 중에서 합병증이 있는 경우 95%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들어간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조리, 소아비만은 밑에 보시면은 성인 비만과 달리 밑줄에 놓으세요.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키가 큰다라는 거죠. 성장하고 있다는 곳을 고려해야 되므로 단백질의 섭취가 중요하다. 어육류군을 통한 단백질 섭취 시. 자, 여기서 문제 포인트는 조리시예요. 조리시. 조리시 유의할 점을 2가지 써봐라 라고 했어요. 조리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였었냐면은 조리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조리법 중에서는 튀김, 그 다음에 볶음 요리보다는 구이라든지 찜 요리라든지 이러한 조리법을 바꿔주는 거 있죠. 변경해주는 거. 조리 부분이었으니까. 또 조리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방 혹은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제거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서 많은 답을 써놓으셨던 분이 고지방 어육류 구문고보다는 뭐 저지방, 중지방 쪽을 선택한다. 이것도 맞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기름기 부분을 빼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지했다고 생각해서 그건 맞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가 다 들어가야지 4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 점수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뭐 기름기, 뭐 튀김 제거한다, 껍질 제거한다 이런 말 들어가게끔 쓰라는 거였었고요.